사마천은 관중과 포숙에 관한 이야기를 관한열전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관중의 치적으로, 관중의 업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마천 할아버지께서 포숙의 이 위대한 팔로우십을 놓칠 리가 있겠어요? 그죠? 사마천 사기를 읽는 묘미는요,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관한열전에서 세 군데에 주목을 합니다. 딱 세 구절에 주목을 했어요. 이 관포지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세 군데를 찾아낸 겁니다. 첫 번째는 관중의 포숙에 대한 평가입니다. 관중이 포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관중이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포숙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날 낳아주신 것은 부모지만 날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럼 관중은 그렇다 쳐. 왜? 친구 사이였고 그만큼 포숙의 팔로우십에 가장 큰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사마천은 이걸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봤는지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보다 포숙을 더 칭찬했다. 그 두 번째 대목에 제가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마천이 태사공왈이라고 하는 논평 부분에서 제나라는 그 이후에 황공이 굶어 죽고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지만 그 후로도 관중과 포숙이 해놓은 정책과 정치 덕분에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수백 년 동안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고귀하게 서로서로 양보하고 공서구분을 정신을 가지고 40년 동안 춘추시대 초기에 제나라를 개혁함으로써 권력제가 교체당하고 살해당해도 굶어 죽어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제나라가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춘추시대 때 관푸지교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다양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정을 얘기하고 있고 조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부민의 철학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주제를 또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관포지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인간관계는 이제 릴레이션십, 관계죠. 그렇죠? 릴레이션십은요, 팔로우십, 펠로우십, 프렌드십, 리더십 이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간략한 도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역사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보시지는 못하지만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제나라 수도인 임치를 방문해가지고 관중 무덤을 찾았을 때가 2002년쯤 됩니다. 처음. 그때 갔더니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그로부터 그때 관중의 무덤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 2002년도의 모습은. 그러고는 한 5, 6년 지나서 갔더니 이런 광장이 생겨서 관중상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요. 관중 기념관 무덤 들어간 입구예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포지교라고 하는 기념관이 하나 만들어져서 아까 보셨던 그림이나 조형물들은 다 이 안에 제시가 되어 있고 관중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관중기념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중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관중 무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단장이 됐죠. 그죠? 원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처음 보셨던 사진에. 저는 늘 뭐 불만 아닌 불만이 뭐였냐 그러면 관포지교의 주인공은 내가 생각할 땐 포숙인데 포숙의 무덤은 어디 가고 없고 관중 무덤만 남았냐. 그리고 열심히 포숙의 무덤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2년 전에 찾았습니다.
여기가 포수계 무덤입니다. 산동성 제남시 공원 한기퉁이에 철강회사 앞에 있는 공원 한기퉁이에 포수계 무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제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관중에게는 넉넉한 공간을 허용했지만 상대적으로 고귀한 인간 정신을 발휘한 포수에게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수의 위대한 팔로우십이 오히려 관중보다 훨씬 초라하고 좁게 남은 무덤 공간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찾았는데 여기가 포수계 무덤입니다. 관포지교는 앞으로도 뭐 수백 년, 수천 년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새로운 해석들이 아마 오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까지 관포지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팩트를 넘어서 트루스를 찾아서 진실을 찾아서 사마천의 역사정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